안녕하세요. 아즈나블TV의 전정원입니다. 오늘 아즈나블TV 첫 촬영인데요. 작년 24학년도 논술 합격자 총 14명이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3분을 초빙해서 3회 연속 합격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인데요. 박민솔 양 모셨습니다. 24학년도 논술 전형으로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에 최초 합격을 했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학년도 논술 전형으로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에 합격한 새내기 박민솔입니다. 떨리네요. 예. 아까 사전 인터뷰 땄는데 긴장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박민솔님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의 예비 1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예비가 안 빠졌고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최초합, 중앙대 경영 최초합, 그래서 2관왕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이 박민솔님 모시고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술을 준비하게 된 동기와 시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 합격 수기를 보면서 키워드 3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수시 6장. 이제 입시를 다 끝낸 입장에서 수시 6장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정시에 올인하는 경우도 뭐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 집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입시를 겪은 입장에서 어떤 거를 권유를 하시나요? 제가 대략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논술을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글 쓰는 거에 적성이 조금이라도 맞고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저는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적성이 본인한테 있는지 없는지는 알기 위해서는 일단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초반에, 그러니까 물론 초반에 써봤는데 이게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음, 수는 있어도 진짜 내가 이건 진짜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런 음, 얘기를 듣지 않는 이상은 한번 끝까지 도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6장에서 예를 들면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뭐 교과나 종합을 섞으겠지만, 우리 박민솔님은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교과나 종합은 좀 제한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교과로는 이제 충남대 정도를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정고시 출신이라면은 논술 전형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전 논술 검정고시는 아무래도 수시에 정말 교과나 종합이 정말 많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정말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제가 눈에 들어왔던 키워드가 지인 소개. 이 지인이 누굽니까? 아, 그 선생님의 아내분이시랑 저희 어머님이랑 친분이 있는 아, 상태여서 그렇게 소개를 그러셨군요. 받아서 오게 예, 됐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모른 척 했습니다. 음. 제가 뭐 우리 박민솔님 특별 대우 하던가요? 특별 대우 하셨나요? 예,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잘 이겨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성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키워드로 제가 뽑긴 했지만은 사전 인터뷰 때 드러났지만은 처음에는 최저 맞추는 정도로 가볍게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꽤 진심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진짜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진짜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다면은 수능 한 과목을 망해도 멘탈을 잡을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하나 보니까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축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하면 할수록 열정이 좀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뭐 저도 이제 매년 많은 수험생들을 지켜보지만은 우리 박민솔님은 아파도 일단은 수업에 와서 앉아 있고 자기 원칙이 있었고 원칙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수험생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파서 안 오고 또 친구 생일이라서 안 오고
또 친척 결혼이라서 안 오고 사연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민솔님은 제가 기억나는 게 아파서 주사를 맞았는데 거동하기가 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서 꾸역꾸역 와가지고 앉아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도 진정성은 좀 느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논술에 도움이 되는 노력과 주의사항인데요. 핵심어를 제가 이제 개요 작성을 뽑아봤어요. 미리 이제 분량 분배나 이런 시간 분배 하려면은 개요를 작성을 했겠네요. 어떻게 작성을 했습니까? 개요를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시문 독해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개요를 작성하는 방식이 좀 달랐는데요. 제시문 독해가 좀 술술 읽히고 좀 빨리 되는 날에는 이제 개요를 넘어서 답안지를 쓰는 형식으로 문제지에 한번 쫙 써보는 날도 있었고, 그 초벌식으로 미리, 네. 그리고, 아예 좀 제시문 독해에서 좀 시간이 많이 쓰여졌다. 이 경우에는 진짜 그냥 간략하게 내가 쓸 키워드나 주 문장들만 적어놓는 형식으로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성균관대도 응시하셨고 연세대도 응시하셨고 이게 학교마다 이제 논술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도표화 그래프라든지 수리 논술이라든지 모든 유형을 개요를 작성하는 편이었나요? 도표화 그래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글을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요를 작성을 했었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답안지가 아니라 문제지에 그냥 답을 다 써놓고 그거를 옮겨 적는 형식으로 진행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정답 도출하는 과정을 미리 한번 써보고 네. 그런 식으로 과정을 보여줬다. 그래서 개요를 쓸 수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키워드 또 하나 제가 골라본 게 실수를 최소화하는 거, 한 번 지적받았던 거를 두 번, 세 번, 다시 지적받지 않게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눈에 띄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제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냥 무덤덤하게 또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애탔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닌지, 좀 속으로는 애탔는데, 우리 박민솔님은 습득 능력이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뭐 두 번, 세 번 얘기해 줄 거 한 번 정도 얘기하면 물론 이제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실수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빈도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낮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합격하는데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본인이 아마 신경을 썼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예. 또 이제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했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지적받은 것들에 대해서 일단 다 메모를 해놨고요. 또 내용 측면이 아니라 형식 측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다음에 답안지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속으로 복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썼습니다. 메모,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오답 노트 이런 거 비슷하게 만들던데 우리 민솔님은 오답 노트 만들었나요? 제가 진짜 초반에 한 번 만들고 사실 안 썼습니다. 예, 메모, 포스트잇 이런 걸 활용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번 주제로 넘어갈까요? 추천하는 사회탐구 과목. 핵심어는 제가 윤리를 뽑아봤습니다. 생윤, 윤사 중에 뭐 선택 과목 뭐 했나요? 저는 윤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사문이랑 정본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균관대 요번에 논술 문제가 주제가 윤리 주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격했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직전 파이널 때 나온 주제가 약간 똑같은 키워드가 나와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키워드겠지 하고 작성을 했는데 맞았습니다. 예, 의무론 공리주의 파이널 때 제가 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성균관대가 시험 시간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전 타임에서 의무론 공리주의가 나왔고 뒷부분에서는 다른 주제가 나왔는데 확실히 파이널 직전에 했던 학생들에 비하면은 좀 손해를 본 느낌이 좀 있죠. 그렇군요. 윤리 주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군요, 논술에서. 그런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최저 충족.
만약에 논술 때문이 아니고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한지 세지를 한다든지 동아시아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과목에 대해서 좀 많이 습득이 돼 있고 강점이 있다면 그 과목들을 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문이나 생윤 같은 경우, 윤사 같은 경우도 제가 윤리를 몰랐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쭉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엄청나게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시간을 탐구에 쏟을 시간을 좀 더 줄여서 논술에 좀 더 쏟을 수 있다면은 저는 그런 과목들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저 충족하는데 본인이 좀 자신감이 있는 과목을 선택해도 크게 본다고 하면은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쌍지를 한다 그러면은 윤리 주제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제가 정리해 준 거를 필기를 하든지 뭐 아니면 따로 보충을 하든지 해서 그때그때 좀 주제를 익혀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핵심어는 필기구. 성균관대 논술 원서 접수를 대략 한 7만 원 정도 드셨죠? 대략 그런 것 같네요. 네, 7만 원. 그러니까는 성균관대 펜이 좀 두껍고 필기감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7만 원짜리 펜을 받으신 건데 정작 시험장에서는 그 펜을 쓰지 않고 다른 펜을 쓰셨네요. 네. 저는 원래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펜을 3월 달부터 쭉 썼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서 또 손에 안 익은 새로운 펜을 쓰다 보면은 약간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에 익은 펜을 가져가서 그대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라사 추천을 해드렸고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필기구는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이 부분은 넘어가 보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본인이 이제 슬럼프 수험생이라면 다 한 번씩은 겪어볼 텐데 뭐 한 번 이상 다 겪어보죠. 그래서 이제 핵심어는 동기부여, 그다음에 그냥함 요 두 가지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슬럼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기부여 하셨나요? 저는 슬럼프가 세게 왔다기보다는 뒤로 갈수록 지치는 편이었어서 제가 언제 동기부여가 됐냐면 수능 전에 연세대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이제 아무래도 그냥 매일 하는 공부와 그런 수험 생활에 지쳐 있다 보니까 가서 딱 연세대 예쁜 캠퍼스 한번 보고 시험 한번 치고 들어오는 게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캠퍼스 예쁘기로는 고대가 더 예쁜데 고대가 논술이 작년에 없었죠. 올해 논술이 생겨서 제가 올해 좀 벼르고 있습니다. 고대 논술 부활해서. 그 캠퍼스 수능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연세대가 이제 10월 첫 번째 주에 보통은 편성이 되는데 추석이 좀 빨라가지고 작년에는 9월에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좀 추천을 잘 안 했어요. 저는 강사 입장에서 연세대 붙으면 물론 좋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이제 연세대 반 9명으로 시작해서 4명으로 줄여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남아있는 수험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우리 박민솔 님이 갔다 오신 게 동기부여가 됐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올해 수험생들 지도를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했다. 그냥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좀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학원 가기 전에 진짜 하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약간 조금 찡찡거리는 걸로 유명했었는데요. 제 성향상 그냥 가서 앉혀놓으면 별 생각 없이 합니다. 가기 전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수업을 빠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또 지인 속이라 학원을 오게 됐는데 예, 그 지인이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본질적으로 하기 싫은 거죠. 공부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극소수인 거고 결국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가 더 오래 좀 엉덩이 무겁게 버티느냐 그 싸움일 텐데 그 싸움을 우리 박민솔님은 잘 견뎌내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번 넘겨볼까요?
전정원 인문논술 활용법, 그 중에서 이제 냉정과 열정 사이, 그 다음에 퇴고인데, 열정, 학교 수기에서 열정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 열정이 수험생에게는 왜 필요한가요? 수험생한테는 어쨌든 뒤로 갈수록 지쳐가다 보면은 놔버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열정을 불태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열정의 조각들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기 싫어하고 또 열정이 없는 학생들까지 약간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성향은 아니셔서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경력이 17년 넘어가게 되는데요. 열정이 있고 없고, 진정성이 있고 없고는, 정말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근데 합격생들의 대부분이 이성적인 것은 상수예요. 이성적인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성의 틀을 뚫고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낼 수 있는 것. 결국에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수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신앙이라든지 또 열정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라든지 기대라든지 또 자기 스스로 어떤 심리적인 것을 컨트롤 잘한다라는 멘탈이 좋다라고 요새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합격 수기를 저도 이제 보면서 우리 박민솔 님이 이성적인 측면 이외에도 뭔가 정열, 열정을 가지고서 수험을 한번 불살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합격생답다. 합격생일 자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퇴고. 퇴고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근데 안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퇴고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진짜 실력이 좀 이제 눈에 보이게 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퇴고를 정말 꾸준히 하더라고요. 약간 자기 자랑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퇴고 안 했는데 성대 붙었다. 그런데 퇴고의 중요성은 모든 합격생들이 다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 합격 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 인터뷰에서도 드러나지만은 퇴고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24년 올해죠.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이거는 우리 박민솔님이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합격하신 박민솔님 모시고서 인터뷰 진행했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합격생 모시고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즈나블 TV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